명품 가방이 없으면 여기 어울리지 않습니다. 학부모 모임 강당에 차가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있던 한 여성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은주, 평범해 보이는 학부모였습니다. 다른 학부모들의 시선이 모두 그녀를 향했습니다. 비웃음과 동정이 뒤섞인 표정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침착했습니다. 오히려 작은 미소까지 지으며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한 장의 명함이었습니다. 그 순간 강당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누군가의 숨소리가 급격히 거칠어졌고 의자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과연 이 평범한 학부모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3월의 따뜻한 봄바람이 서울 강남구의 한 초등학교 교정을 스쳤습니다. 김은주는 학교 정문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12살 아들 민준이가 어머니의 소매를 살짝 잡아당겼습니다. 아이의 목소리에는 어른스러운 배려가 묻어 있었습니다. 민준아, 엄마는 언제나 괜찮아. 새 학교는 어때? 마음에 들어? 은주는 아들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민준이의 눈에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기대와 불안이 동시에 어려 있었습니다. 이 학교로 전학 온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은주는 직장 때문에 이사를 와야 했고 민준이도 자연스럽게 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남의 이 초등학교는 은주가 어릴 때 다니던 동네 학교와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교문 앞 주차장에는 외제차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세단들 사이로 하얀색 SUV가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학부모 간담회 안내문 받으셨죠? 지나가던 한 어머니가 은주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녀는 해외 명품 브랜드백을 팔에 걸고 있었고 손목에는 명품 시계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네, 받았습니다. 오늘 오후 2시죠? 은주가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옷차림은 단정한 네이비 정장이었습니다. 화려하지도 초라하지도 않은 평범한 직장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시네요. 전학 오셨나 봐요. 그 어머니가 은주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시선이 은주의 가방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몇 년 된 가죽 서류 가방이었습니다. 네, 한 달 전에 이사 왔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럼 오늘 간담회에서 뵐 수 있겠네요. 그 어머니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은주는 그 뒷모습을 잠시 바라본 뒤 민준이와 함께 교문을 나섰습니다. 오후가 되자 은주는 다시 학교로 향했습니다. 시청각실로 가는 복도에서 벌써 여러 학부모들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요즘 전학 오는 아이들이 많아졌어요. 그러게요. 우리 동네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은주는 조용히 시청각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이미 30여 명의 학부모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여성이었고 모두 말끔한 차림새였습니다. 가장 앞자리에는 학부모의 회장인 윤지영이 앉아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우아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최신형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고급스러운 핸드백이 놓여 있었습니다. 은주는 뒤쪽 구석자리로 향했습니다. 다른 학부모들의 시선이 잠깐 그녀를 향했다가 이내 돌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학부모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지영이 일어서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또렷하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오늘은 새 학기를 맞아 중요한 안건들을 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은주는 가져온 수첩을 펼치고 볼펜을 꺼냈습니다. 아이의 학교 생활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배포할 때였습니다. 학부모의 총무가 한 명씩 자료를 나누어 주었는데 은주의 앞에서는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은주는 잠시 당황했지만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받지 못했는데요. 총무가 뒤돌아보더니 약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죄송해요. 인원 파악을 정확히 하지 못했나 봐요. 마지못해 자료 한 부를 건네주었지만 그 표정에서는 불쾌함이 역력했습니다. 주변 학부모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오신 분 같은데 미리 연락을 주시지. 누군가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주의 뺨이 살짝 달아올랐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간담회가 진행되는 동안 은주는 열심히 메모를 했습니다. 발전기금, 체육대회 준비, 학부모 봉사활동 등 다양한 안건들이 논의되었습니다. 다과 시간이 되자 학부모들은 삼삼오오 모여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은주는 혼자 자리에서 차를 마시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참, 새로 오신 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윤지영이 은주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미소를 지고 있었지만 눈빛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김은주입니다. 3학년 2반 민준이 어머니예요. 아, 그러시구나. 어디서 이사 오셨어요? 서초구에서 왔습니다. 직장은 어디서 다니세요? 질문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은주는 정중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공무원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윤지영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다른 학부모들 쪽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은주는 홀로 남겨진 채 주변의 대화를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즘 이 동네도 참 많이 변했어요. 맞아요. 예전 같지 않아요. 대화의 내용이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은주는 가방을 정리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윤지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주에 학부모 친목 모임이 있는데 관심 있으시면 참석하세요. 간담회가 끝난 지 3일이 지났습니다. 은주는 민준이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어두워 보였습니다. 민준아, 무슨 일 있어? 엄마, 오늘 친구들이 이상한 말을 했어요. 민준이가 젓가락질을 멈추고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12살 아이의 눈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어떤 말? 우리가 가난하다고, 엄마가 명품 가방도 없다고. 은주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가슴 한편이 답답해졌지만 목소리는 차분하게 유지했습니다. 민준아, 그런 말에 신경 쓰지 마.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건강한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른들의 편견이 아이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틀 후 은주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학부모회에서 보낸 발전기금 납부 안내였습니다. 1인당 50만 원, 이번 달 말까지 납부 바랍니다. 은주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공립학교에서 이런 식의 기금 모집이 적절한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3학년 2반 민준이 어머니입니다. 발전기금 관련해서 문의가 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담임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공립학교에서 학부모에게 일정 금액을 강제로 요구하는 것이 맞나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게 학부모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라서요. 자세한 건 학부모회장님께 문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은주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강해졌습니다. 며칠 뒤 체육대회 준비 모임이 있었습니다. 은주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어서 일찍 도착했습니다. 아, 김은주 씨 오셨네요. 윤지영이 딱딱한 표정으로 인사했습니다. 다른 학부모들도 어색한 분위기였습니다. 역할 분담을 해야 하는데요. 총무가 명단을 펼쳤습니다. 음향, 진행, 접대, 사진 촬영 등 다양한 역할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은주 씨는 특별히 맡으실 역할이 없을 것 같네요. 은주는 당황했습니다. 저도 뭔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 텐데요. 괜찮아요. 이미 다 정해졌거든요. 당일에 그냥 구경만 하셔도 돼요. 다른 학부모들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은주의 가슴이 답답해졌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몇몇 학부모들이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김은주 씨도 같이 가실래요?
장수진이 마지못해 물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에서는 원하지 않는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분위기가 안 맞을 것 같은데요. 다른 학부모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은주도 그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집에 가야 할 일이 있어서요. 은주는 웃으며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단순한 경제력 차이가 아니라 의도적인 배제라는 느낌이 강해졌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가 또다시 어두운 표정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엄마, 오늘 친구들이 또 이상한 말을 했어요. 무슨 말? 엄마가 학부모 모임에서 따돌림 당한다고. 은주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어른들의 문제가 아이들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엄마는 괜찮아. 그런 말 듣고 상처받지 마. 하지만 아이의 마음까지 보호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은주는 업무 때문에 학교에 일찍 가게 되었습니다. 교무실 앞을 지나가는데 익숙한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분위기가 이상해져요. 윤지영의 목소리였습니다. 은주는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맞아요. 우리끼리 편하게 지내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장수진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다른 학교로 전학 가면 어떨까요? 살짝 압박을 주면. 그게 좋겠어요. 아이들한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은주의 혈관에 차가운 기운이 돌았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누구를 말하는지 명확했습니다. 자신과 민준이를 이 학교에서 내쫓으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은주는 주먹을 꽉 쥐고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직접 언급된 순간 은주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금요일 오후 은주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학부모회에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학교 앞 카페에서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석 바랍니다. 은주는 메시지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예상이 되었지만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카페에 도착하니 이미 윤지영과 장수진 그리고 몇 명의 학부모들이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앉으세요. 윤지영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평소의 가식적인 미소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은주는 조용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른 학부모들의 시선이 모두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부른 이유가 있어요. 장수진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적대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은주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표면적으로는 평온을 유지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끼리 불편해요. 윤지영이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돌려서 말할 생각이 없는 듯 했습니다. 어떤 점이 불편하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이미 오랫동안 함께 활동해 온 사이예요. 그런데 갑자기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분위기를 바꾸려고 하니까 어색하다고요. 다른 학부모가 거들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단지 아이를 위해 학교 활동에 참여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은주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여기는 나름대로의 규칙과 문화가 있거든요. 윤지영이 테이블을 톡톡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무슨 규칙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를 들어 발전기금 같은 것도 그냥 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공무원이라고 해서 이런저런 따지고 들면 곤란하죠. 은주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직업까지 문제 삼고 있었습니다. 공립학교에서 학부모에게 일정 금액을 강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봐요. 이런 식으로 딴지를 거는 거예요. 장수진이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습니다. 저는 정당한 문제 제기를 한 것뿐입니다. 정당하다고요?
우리가 몇 년 동안 열심히 만들어 온 시스템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정당해요? 다른 학부모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이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은주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감정을 다스려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말씀이신가요? 솔직히 말해서 다른 학교로 옮기시는 게 어떨까요? 윤지영이 드디어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주변 학부모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는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예요. 왜 제가 옮겨야 하나요? 은주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게 좋을 것 같은데요. 계속 이런 분위기에서 지내면 민준이한테도 좋지 않잖아요. 장수진이 가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 아이 걱정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 고집 때문에 아이가 더 힘들어질 텐데요. 맞아요. 이미 아이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나고 있어요. 학부모들이 한 목소리로 압박을 가했습니다. 은주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소문이요? 민준이가 왕따 당한다고요. 엄마 때문에. 윤지영의 말에 은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이에게까지 피해가 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요? 이미 시작된 일인데.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은주의 목소리가 조금씩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알아서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장수진이 팔짱을 더 단단히 끼며 말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거죠? 이번 주 안에 전학수속을 밟으세요. 그게 모두에게 좋은 일이에요. 윤지영이 최후 통첩을 던졌습니다. 다른 학부모들도 찬성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페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은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모두 자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은주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제가 정할 일입니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월요일 오전 은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학교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준이 어머니시죠? 교장 선생님께서 뵙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담임 선생님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언제 가면 될까요? 오늘 오후 3시는 어떠세요? 은주는 업무 일정을 조정해서 학교로 향했습니다. 교무실 앞에 서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들어오세요. 교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교장과 담임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심각해 보였습니다. 앉으세요. 교장이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안경 너머로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로 부르셨나요? 학부모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교장이 서류를 뒤적이며 말했습니다. 은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떤 연락인가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학급 분위기 관련해서요. 담임 선생님이 어색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은주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학부모들 사이에 약간의 갈등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교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갈등이라고 하시면요? 서로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생각이 다른 건가요? 은주의 질문에 교장과 담임이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학교 운영 방식에 대한 견해, 차이 같은 것들이요. 담임이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단지 공정한 학교 운영을 바랄 뿐입니다. 그게 바로 문제예요. 교장이 갑자기 어조를 바꿨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요? 너무 원칙론적으로 접근하시는 것 같아요. 융통성도 필요하거든요. 은주는 황당했습니다. 공정성을 요구하는 것이 문제라는 말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공립학교에서 학부모에게 일정 금액을 강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결정한 사항이니까요. 자발적이라고요? 내지 않으면 배제당하는 상황에서요? 은주의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졌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담임이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뭐죠? 저를 다른 반으로 옮기라고 하신 것도 자발적인 건가요?
교장의 표정이 당황스러워졌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나요? 학부모회에서 그런 제안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아, 그건 단순히 환경을 바꿔보자는 의미였을 거예요. 교장이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환경을 바꾼다고요? 왜 제가 환경을 바꿔야 하죠? 은주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갈등이요? 일방적인 배제를 갈등이라고 하시는 건가요? 담임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조금 더 유연하게 생각해 보세요. 유연하게요? 제 아이가 차별받는 상황에서 유연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교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죠.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니 더욱 문제가 심각합니다. 은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교장이 약간 짜증난 듯한 어조로 물었습니다. 공교육의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공교육의 원칙이요? 네, 모든 학생과 학부모를 공평하게 대하는 것. 그게 공교육의 기본 아닌가요? 담임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물론 그렇죠. 하지만 현실은 복잡하잖아요. 복잡하다고 해서 원칙을 포기해야 하나요? 은주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어머니,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교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상적이라고요? 기본적인 것을 요구하는 게 이상적인가요? 학교도 인간관계로 이루어진 곳이에요. 어느 정도 타협도 필요하고요. 타협이요? 어떤 타협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주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교장과 담임이 다시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다른 학교로 옮기시는 게 어떨까요? 교장이 마침내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왜 제가 옮겨야 하죠? 모든 사람이 편해질 수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요? 저와 제 아이 빼고 말이죠? 은주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무슨 뜻이죠? 교장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담임도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공립학교는 모든 사람의 학교입니다. 은주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특정 계층만을 위한 사립학교가 아니라고요. 교무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 순간 은주가 천천히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은주의 손이 지갑 안쪽으로 향했습니다. 교장과 담임은 그녀의 행동을 주의 깊게 지켜봤습니다. 흰색 명함 한 장이 조용히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교장이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안경을 쓰고 자세히 들여다보던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담임도 명함을 보려고 목을 느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서울시교육청 특별점검팀장 김은주. 명함에 적힌 글자들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교무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장이 벌떡 일어서며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팀장님이신 줄 몰랐습니다. 담임도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붉어지더니 이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앉으세요. 은주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학부모 김은주로 왔습니다. 시교육청 직원으로 온 게 아니라고요. 두 사람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서서 있어야 할지 앉아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대화를 듣고 보니 업무상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들이 보이네요. 은주가 명함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특히 학부모들의 차별 행위와 학교 측의 대응 방식에 대해서요. 교장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팀장님, 그게 아니라... 무엇이 아니죠? 은주의 시선이 교장을 향했습니다. 날카롭지는 않았지만 위압감이 느껴졌습니다. 저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담임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뭘 잘못 생각하셨나요? 학부모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을요. 어떤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은주가 차근차근 물어봤습니다. 마치 공식적인 조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보내려고 한 것이요. 교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가해자들의 행동을 바로 잡아야죠. 구체적으로요? 은주의 질문이 계속되었습니다. 학부모의 부적절한 행위를 조사하고 시정해야 합니다. 담임이 급하게 덧붙였습니다. 발전기금 강요나 의도적 배제 같은 것들 말이죠.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내일부터 특별 점검을 시작하겠습니다. 특별 점검이요? 교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학교 운영 전반과 학부모의 활동에 대한 전면 조사입니다. 그게 문제가 있나요? 은주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아, 아닙니다.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교장이 서둘러 대답했습니다. 회계장부도 준비해 주세요. 발전기금 관련 모든 자료요. 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담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학부모의 임원들과의 면담도 필요하겠네요. 은주가 수첩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언제쯤 진행하실 건가요? 내일 오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교장과 담임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특히 학부모 차별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할 예정입니다. 은주의 말에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다른 학부모들도 비슷한 피해를 당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장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은주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팀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담임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과는 나중에 하세요. 먼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선이니까요. 은주가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문 앞에서 뒤돌아본 은주가 말했습니다. 제가 시교육청 직원이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조사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주가 교무실을 나서자 교장과 담임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둘 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죠? 담임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학부모회에 연락해야겠어요. 교장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윤지영 회장님께요? 네, 큰일 났다고 알려야죠. 그날 오후 학교 전체가 술렁했습니다. 교무실에서 시작된 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화요일 오전 9시 서울시교육청 승합차 한 대가 학교 정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정장 차림의 감사관 3명이었습니다. 교장이 급하게 현관으로 나와 맞이했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특별점검팀입니다. 팀원 중 한 명이 신분증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은주 팀장님은 어디 계신가요? 곧 도착하실 예정입니다. 10분 후 은주가 도착했습니다.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단정한 정장에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은 영락없는 공무원이었습니다. 준비는 되었나요? 은주가 교장에게 물었습니다. 네, 모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회의실로 안내해 주세요. 감사팀이 회의실로 이동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파일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먼저 학부모의 회계 장부부터 보겠습니다. 팀원 중 한 명이 파일을 펼쳤습니다. 발전기금 관련 모든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모은 발전기금이 1,500만 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교장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이 돈이 어디에 쓰였나요? 은주가 장부를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학교시설 개선과 학생활동비로 사용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 개선이요? 그게 교장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영수증이나 사용 내역서가 있나요? 다른 팀원이 물었습니다. 일부는 있는데 일부는 뭐죠? 은주의 시선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학부모회에서 직접 관리해서 저희가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 발전기금을 학부모회가 독단으로 관리한다고요? 팀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관례였습니다. 교장이 변명했습니다. 관례요? 공금을 사적으로 관리하는 게 관례라고요? 은주의 목소리에 차가운 기운이 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학부모회장을 부르세요. 지금 당장요? 네, 지금 당장요. 30분 후 윤지영이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평소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영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앉으세요. 은주가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윤지영의 시선이 은주에게 머물렀습니다. 발전기금 사용 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팀원이 장부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네, 모두 학교를 위해 사용했습니다. 윤지영이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 부분은 뭔가요? 70만 원이 회식비로 나가 있네요. 그건 학부모의 임원들 회의 후 식사비입니다. 학교 발전 기금으로 사적인 회식을 했다는 말인가요? 은주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사적이 아니라 업무상. 업무상이요? 어떤 업무요? 윤지영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이건 뭔가요? 30만 원이 선물비로 지출되어 있는데요. 다른 팀원이 지적했습니다. 그건 교장 선생님 생신 선물. 교장 개인 선물을 학부모들 돈으로 샀다고요? 은주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지영이 작은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죄송하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은주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반편성 관련해서도 조사가 필요하겠네요. 반편성이요? 윤지영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특정 학부모의 요청으로 학생을 다른 반으로 옮기려고 했다는 제보가 있었거든요. 팀원이 새로운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윤지영이 급하게 부인했습니다. 정말요? 그럼 이 녹음 파일은 뭘까요? 은주가 녹음기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윤지영의 얼굴에서 마지막 혈색마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서류 한 장이 조용히 테이블에 놓였습니다. 그 서류는 학부모 신고서였습니다. 누군가가 익명으로 제출한 것이었습니다. 이 신고서에 따르면 학부모회에서 특정 학생의 전학을 압박했다고 되어 있네요. 팀원이 서류를 읽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윤지영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떨리는 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 증언은 거짓이라는 말인가요? 은주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누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실례합니다. 정호라고 합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평범한 직장인 복장이었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나요? 은주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제가 신고서를 낸 사람입니다. 정호의 말에 윤지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앉으세요. 은주가 의자를 권했습니다. 정호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어떤 일을 목격하셨나요? 지난주 금요일 카페에서 있었던 일을 봤습니다. 정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학부모의 분들이 김은주 씨를 둘러싸고 전학을 강요하는 것을 봤습니다. 윤지영이 펄쩍 뛰었습니다. 그건 오해예요. 단순한 대화였다고요. 단순한 대화요? 정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분명히 들었습니다. 이번 주 안에 전학 수속을 밟으라고 하시던데요. 그건 윤지영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왜 신고하려고 마음먹으셨나요? 은주가 정호에게 물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정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어떤 경험이요? 작년에 발전기금을 늦게 낸 적이 있어요. 그때 학부모회에서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정호의 고백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떤 식으로요? 학교 행사에서 배제당했고 아이까지 왕따를 당했어요. 그때 학교에 신고하지 않으셨나요? 무서웠습니다. 아이가 더 힘들어질까봐. 정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김은주 씨가 당하는 걸 보니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은주가 정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정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혹시 다른 피해 사례도 알고 계신가요? 팀원이 물었습니다. 네, 몇 분 더 계세요. 모두 비슷한 일을 당했어요. 정우가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분들도 증언하고 싶어 하세요. 서류에는 5명의 학부모 명단이 적혀 있었습니다. 모두 연락해서 면담을 요청하겠습니다. 은주가 서류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윤지영 씨, 이제도 부인하시겠어요? 팀원이 윤지영을 바라봤습니다. 저희는 학교를 위해서요? 학부모와 학생을 차별하는 게 학교를 위한 일인가요? 은주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럼 뭐죠? 경제력으로 사람을 나누는 게 교육적인 일인가요? 윤지영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지금 사과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은주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학부모회를 해체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겠어요. 팀원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발전기금도 학교에서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가 덧붙였습니다. 피해를 당한 학부모들에게는 공식 사과도 필요하고요. 윤지영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감시 체계도 만들겠습니다. 은주의 말에 정호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할 건 없어요.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니까요. 은주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정호 씨, 왜 이제야 용기를 내셨어요? 팀원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김은주 씨를 보니 부끄러웠어요. 저는 그냥 참고 넘어갔는데 이분은 당당하게 맞서시더라고요. 정호가 은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제 아이에게 떳떳한 아버지가 되고 싶었어요. 그의 마지막 말이 회의실에 있는 모든 사람을 멈추게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학부모의 임원 전체가 회의실로 소집되었습니다. 윤지영과 장수진을 비롯해 총 6명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은주와 감사팀이 들어오자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모두의 얼굴에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면담을 진행하겠습니다. 은주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먼저 발전기금 부적절 사용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팀원이 회계장부를 펼쳤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총 200만 원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었네요. 개인적 용도라니요? 장수진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회식비, 선물비, 개인 경조사비 등등. 그건 모두 필요한 지출이었어요. 윤지영이 변명했습니다. 필요한 지출이요? 누구한테 필요한 거죠? 은주의 시선이 차가웠습니다. 학부모의 운영을 위해서. 학부모의 운영이요? 그럼 이 고급 레스토랑 회식비도 운영비인가요? 팀원이 영수증을 보여줬습니다. 1인당 10만 원씩 나온 회식이 학부모의 운영과 무슨 관련이 있나요? 임원들이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더 심각하네요. 은주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특정 학부모에 대한 차별과 배제 행위.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윤지영이 급하게 부인했습니다. 정말요? 그럼 이 녹음 파일을 들어보시죠. 팀원이 녹음기를 켰습니다. 카페에서 있었던 대화가 고스란히 재생되었습니다. 명품 가방 없으면 어울리지 않는다. 다른 학교로 옮기는 게 어떨까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게 좋을 것 같은데요. 윤지영과 장수진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제도 부인하시겠어요? 은주가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그건 그때 감정이 격해져서 장수진이 변명했습니다. 감정이 격해졌다고요? 그럼 평소에는 이런 생각을 안 하셨다는 말인가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죠? 은주의 추궁에 장수진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거예요. 팀원이 새로운 서류를 꺼냈습니다. 학교 측에 특정 학생의 반이동을 요구한 건 언제 그런 요구를 했나요? 윤지영이 당황했습니다. 교장 선생님과의 통화 내용이 기록되어 있네요. 그건 단순한 제안이었어요. 제안이요?
학부모가 학교 운영에 개입하는 게 단순한 제안인가요? 은주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저희는 학교를 위해서요? 은주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말 학교를 위한 일이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또 다른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교무실에서 있었던 대화였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분위기가 이상해져요. 다른 학교로 전학 가면 어떨까요? 아이들한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윤지영과 장수진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이것도 학교를 위한 일이었나요? 은주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지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하다고요? 뭐가 죄송한 건가요? 모든 게 잘못되었어요. 모든 게요? 구체적으로 뭐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은주의 질문에 윤지영이 망설였습니다. 사람을 경제력으로 차별한 것. 그리고요?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준 것. 또요? 학교 운영에 부적절하게 개입한 것. 윤지영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잘못을 바로잡겠어요. 어떻게요? 피해를 당한 분들께 사과하고 발전기금도 투명하게 관리하겠어요. 은주가 장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장수진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뭘 잘못했나요? 사람을 외모나 경제력으로 판단한 것. 장수진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앞에서 부끄러운 행동을 한 것. 은주가 두 사람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이런 행동이 아이들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날카로운 질문에 두 사람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일주일 후 학교 시청각실에는 모든 학부모들이 모였습니다. 특별 학부모 총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은주가 단상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평범한 학부모가 아닌 시교육청 특별점검팀장으로서의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학부모 여러분. 은주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강당에 모인 사람들의 표정은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진행된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은주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학부모의 운영상의 문제점들이 확인되었습니다. 발전기금 부적절 사용, 학부모 차별행위, 학교 운영 부당 개입 등이 그것입니다. 윤지영과 장수진을 비롯한 기존 임원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따라서 기존 학부모회는 오늘부로 해체됩니다. 강당에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는 놀라워했고 누군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새로운 학부모회는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운영됩니다. 은주가 새로운 서류를 들어올렸습니다. 첫째, 모든 학부모는 경제력이나 출신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대우받습니다.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둘째, 발전기금은 학교에서 투명하게 관리하며 사용 내역을 매월 공개합니다. 셋째, 학부모의 임원은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선출하며 독단적인 결정을 금지합니다. 은주의 목소리가 강당 구석구석까지 전해졌습니다. 넷째, 학교 운영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나 개입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학부모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원칙들을 지키기 위해 감시 체계를 운영하겠습니다. 은주가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앞으로는 분기별로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불공정 행위 신고센터도 운영하겠습니다. 강당에 박수 소리가 일어났습니다. 작은 박수에서 시작해 점점 커졌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학부모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정우가 은주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고마울 게 뭐 있어요.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에요. 은주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덕분에 제 아이도 이제 당당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아이들이 그렇게 될 거예요. 은주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며칠 후 은주는 민준이와 함께 학교 운동장을 걸었습니다.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엄마, 요즘 학교가 정말 좋아요.
민준이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왜? 뭐가 좋아졌는데? 친구들이 이제 우리를 이상하게 보지 않아요. 아이의 말에 은주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도 더 친절해지셨어요. 정말? 네, 모든 아이들을 똑같이 대해주세요. 은주는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순수한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 뭐예요? 진짜 교육은 아이들의 웃음을 지켜주는 거라는 것. 민준이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아이들이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뜻이야. 그럼 엄마가 한 일도 그런 거예요? 은주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렇지. 엄마는 단지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지켜준 것뿐이야. 엄마, 정말 멋져요. 민준이의 말에 은주는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멋진 게 아니라 당연한 거야. 모든 부모가 해야 할 일이지. 그때 멀리서 정호가 자신의 아이와 함께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두 아이는 서로 반갑게 인사하며 함께 뛰어갔습니다. 은주 씨, 오늘 새 학부모의 임원 선거 결과 나왔어요. 정호가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되었나요? 다양한 분들이 선출되었어요. 직업도 다르고 경제력도 다르고. 그거 참 다행이네요. 은주가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회장님이 첫 인사에서 하신 말씀이 인상적이었어요. 어떤 말씀이요? 모든 아이가 주인공이 되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은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정말 좋은 변화네요. 은주 씨 덕분이에요. 정우가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용기를 내주신 정우 씨나 다른 학부모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니까 가능한 일이었어요. 두 사람은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은주 씨, 앞으로 다른 학교에서도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우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당연히 똑같이 할 거예요.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지켜주는 게 제 일이니까요. 은주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침묵하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는 것을.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정우가 공감했습니다. 부당한 일을 보면 용기를 내서 목소리를 내야 해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운동장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두 어른의 대화를 감쌌습니다. 그 소리는 희망찬 미래를 약속하는 듯 했습니다. 석양이 지는 운동장에서 아이들은 여전히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평등한 공간에서 순수한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교육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